활용도 높은 역사학 이론 탑5. 안녕하세요 여러분. 세모알. 오늘은 역사학에서 시작해 우리 사회 전반에 적용되는 영향력 있는 이론들 중 탑5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역사는 우리에게 거인의 무등이 되어줍니다. 우리를 거인의 무등을 탄 존재로 만들어주는 역사학의 흥미로운 5가지 이론에 대해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5위 세계사론. 세계사론은 개별 국가나 지역이 아닌 전 세계적 상호작용과 교류를 중심으로 한 역사 서술 방식입니다. 케네스 포머란츠와 제러드 다이아몬드 같은 학자들이 이 접근법을 발전시켰습니다. 세계사 접근법이 주목받게 된 계기는 20세기 후반 글로벌화가 가속화되면서부터입니다. 이 접근법은 지역적 시야를 넘어 세계적 연결성을 강조합니다. 현대 사회에서 우리는 매일 이 연결성을 체감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우리가 매일 마시는 커피는 전 세계적 무역 네트워크의 결과입니다. 브라질에서 재배된 원두가 독일에서 로스팅되어 한국의 카페에서 판매되는 과정은 세계사적 관점 없이는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또한 코로나19 팬데믹은 전 세계가 얼마나 긴밀히 연결되어 있는지를 극명하게 보여주었습니다. 기업의 경영 전략에서도 세계사적 관점은 중요합니다. 글로벌 기업들은 각 지역의 역사와 문화를 이해하고 이를 바탕으로 현지화 전략을 수립합니다. 예를 들어 맥도날드는 인도에서 쇠고기 대신 치킨을 사용한 버거를 판매하며 이는 인도의 종교적 역사와 문화에 대한 이해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4위 아날학파 이론. 아날학파는 20세기 초 프랑스의 역사학자 마르크 블로크와 류시앙 페브르가 창시했습니다. 이 학파는 장기 지속의 역사에 주목하며 경제, 환경, 정신 구조를 포함한 다양한 요인을 중시합니다. 아날학파가 널리 알려지게 된 계기는 1947년 페르낭 브로델의 저서 지중해가 출간되면서부터입니다. 이 접근법은 정치사 중심의 서술에서 벗어나 사회사와 문화사로 연구 범위를 확장했습니다. 아날학파의 접근법은 우리 일상생활의 패턴을 이해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예를 들어 우리가 매일 먹는 음식의 변화를 생각해 봅시다. 한국인의 식단이 쌀 중심에서 밀 제품으로 다양화된 것은 단순히 개인의 선택이 아니라 농업 정책, 국제 무역, 식품 기술의 발전 등 다양한 요인이 장기간에 걸쳐 작용한 결과입니다. 또한 기업의 조직 문화를 이해할 때도 아날학파의 접근법이 유용합니다. 어떤 기업의 현재 문화는 그 기업의 창립 이념, 산업의 특성, 사회적 변화 등이 오랜 시간에 걸쳐 축적된 결과입니다. 따라서 조직 문화를 바꾸려면 단기적인 정책 변경보다는 장기적인 관점에서 접근해야 합니다. 3위 구조주의 이론. 구조주의는 인간 행위가 사회적 구조와 기호 체계에 의해 결정된다는 이론입니다. 클로드 레비스트로스와 미셸 푸코 같은 학자들이 이 이론을 발전시켰습니다. 구조주의가 주목받게 된 계기는 1960년대 프랑스를 중심으로 한 인문학계의 패러다임 전환 때문입니다. 이 이론은 역사적 사건을 인간 행위보다는 구조적 관계로 분석합니다. 구조주의적 관점은 우리의 일상적인 선택과 행동을 새롭게 이해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예를 들어 우리가 옷을 고르는 행위를 생각해 봅시다. 우리는 개인의 취향에 따라 옷을 고른다고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현재의 패션 트렌드, 사회적 규범, 경제적 조건 등의 구조적 요인에 크게 영향을 받습니다. 마케팅 분야에서도 구조주의적 접근이 활용됩니다. 예를 들어 광고에서 특정 이미지나 문구를 사용할 때 그것이 소비자의 무의식적 욕구나 사회적 가치관과 어떻게 연결되는지를 분석합니다. 이를 통해 더 효과적인 마케팅 전략을 수립할 수 있습니다. 2위 탈식민주의론. 탈식민주의는 식민주의와 제국주의의 영향을 받은 역사와 문화를 재해석하는 이론입니다. 에드워드 사이드, 프란츠 파농, 가야트리 스피박 같은 학자들이 이 이론을 발전시켰습니다. 탈식민주의가 널리 알려지게 된 계기는 1978년 에드워드 사이드의 오리엔탈리즘 출간 이후입니다. 이 이론은 제국주의의 서사에 도전하며 피지배 민족의 시각을 중심에 둡니다. 탈식민주의적 관점은 우리가 일상에서 접하는 문화 콘텐츠를 비판적으로 바라보는 데 도움을 줍니다. 예를 들어 할리우드 영화에서 아시아인이나 아프리카인이 어떻게 묘사되는지 주목해보세요. 종종 이들은 고정관념화되거나 주변화된 모습으로 그려집니다. 이는 서구 중심적 시각이 여전히 강하게 작용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기업의 글로벌 마케팅 전략에서도
탈식민주의적 관점이 중요합니다. 과거에는 서구의 제품이나 문화를 선진적이라고 여기고 그대로 수용하는 경향이 있었지만 이제는 각 지역의 고유한 문화와 가치를 존중하는 방향으로 변화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화장품 브랜드들이 다양한 인종의 피부톤에 맞는 제품을 개발하고 광고에서도 다양성을 강조하는 것은 이러한 변화를 반영합니다. 1위 기억의 장소 이론. 기억의 장소 이론은 프랑스 역사학자 피에르 노라가 1980년대에 제안했습니다. 이 이론은 현대 사회에서 집단 기억이 특정 장소나 상징을 중심으로 형성되고 유지된다고 주장합니다. 기억의 장소 이론이 주목받게 된 계기는 1990년대 이후 전 세계적으로 역사 박물관과 기념관 건립이 증가하면서부터입니다. 이 이론은 이러한 현상을 설명하는 중요한 틀을 제공했습니다. 우리 일상에서 기억의 장소 이론은 다양한 형태로 나타납니다. 예를 들어 가족 앨범이나 SNS의 타임라인은 개인적인 기억의 장소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를 통해 과거의 경험을 회상하고 정체성을 형성합니다. 기업들도 이 이론을 브랜딩에 활용합니다. 예를 들어 애플 스토어는 단순한 판매장이 아니라 애플의 브랜드 가치와 혁신의 역사를 체험할 수 있는 기억의 장소로 기능합니다. 고객들은 이곳에서 제품을 구매할 뿐만 아니라 브랜드에 대한 경험과 기억을 형성합니다. 또한 관광산업에서 다크 투어리즘이라는 새로운 형태의 관광이 등장한 것도 이 이론과 관련이 있습니다. 사람들은 아우슈비츠와 같은 역사적 비극의 현장을 방문함으로써 집단 기억을 체험하고 교훈을 얻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역사학에서 시작해 우리 사회 전반에 적용되는 5가지 영향력 있는 이론들을 살펴보았습니다. 이 이론들은 우리 사회의 복잡한 현상을 이해하고 해석하는 데 중요한 통찰을 제공합니다. 여러분의 일상에서도 이러한 이론들의 적용을 발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영상이 여러분에게 유익했기를 바랍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